네, 오늘 9월 BLS 고용 데이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시게 되면 고용 증가가 집계가 됐는데 25만 4천 명으로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의 강한 고용 상황을 나타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컨센은 14만 7천 명이었는데 이를 크게 상회를 했고, 실업률도 4.1로 직전 달 4.2에서 떨어졌습니다만 가까스로 3회 법칙은 3개월 연속 유지되는 것으로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9월 BLS 고용 데이터는 경기 침체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데이터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달 대비 25만 4천 명이 증가된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첫 번째는 이 데이터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설사 이 데이터가 맞다고 하더라도 직전 달 대비 이렇게 증가된 데이터 하나만 갖고 고용지표의 방향성이 달라질 만큼 그 정도의 의미 있는 모멘텀 전환으로 해석을 할 만한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펀더멘털이라는 게 한두 개 지표로 휙휙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이런 부분을 왜 더 의심스럽게 살펴보냐면, 실제 굵직한 모멘텀 전환이 있으려면 소프트 데이터부터 먼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고용 데이터의 소프트 데이터라고 하면 컨퍼런스 보드에 노동 격차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매달 보게 되는 PMI의 고용 지수도 있잖아요. 소기업 낙관 지수, NFIB의 채용 계획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전혀 생뚱맞게 엉뚱한 방향으로 BLS 고용 데이터만 집계가 됐다라는 뜻이죠. 어느 정도 일시적인 변동 구간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부분 다 차치하더라도 지금 나오게 된 25만 4천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이 데이터가 집계가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전반적인 추이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지켜보시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BLS 고용 데이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누차 수정이 잘 되는 데이터죠. 보시게 되면 8월달 7월달 다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과거 평균 보시게 되면 몇 번 상향 조정이 되지 않는데, 그게 하필 이번에 상향 조정이 된 것으로 나왔고, 사실 전반적으로는 첫 번째 발표 이후에 대략 22% 정도가 하향 수정되는 그런 결과의 트렌드를 보여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번 달만 상당히 이례적으로 8, 7월 데이터까지 모두가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나왔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는데, 이게 하필 이번에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고용지표 자체의 데이터의 신뢰성이 상당히 높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파월 의장조차도 이런 부분을 언급했을 정도니까요.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9월달 BLS 고용 데이터가 논팜 일자리가 25만 4천 명이 나왔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을 잡고 보시면 좋은데, 최근에 재무부 경제정책 성명서에서 안정적인 실업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자리가 17만 5천에서 23만 개인가 20만 개 정도만 매달 창출이 되면 실업률의 안정적인 수준이 유지가 된다라고 봤던 수치입니다. 근데 이게 25만 4천 명이 나온 거니까 상당히 많이 나온 거죠. 더불어서 이렇게 재무부가 경제정책 성명서에서 언급한 내용은 이민자들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된 부분을 반영해서 계산을 한 건데, 최근에 이민자가 줄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20만 명 정도가 아니고 이민자가 줄어든 부분을 다시 감안해서 보게 되면 약 10만에서 15만 정도만 들어와도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15만 정도가 그래서 이번 BLS 고용 데이터의 컨센이었죠. 근데 이거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집계가 된 것이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치다, 이렇게 봐야 되고, 중요한 부분은 이번 달은 높게 나오더라도 또 언젠가 또 재차 하향 수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점 항상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렇게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런 BLS 데이터 말고 조금 더 QCW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는 고용 추이를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이게 상당히 늦게 나오는 단점이 있죠. 이번 달 최근 업데이트가 됐는데 24년 1분기께 나왔습니다. 24년 1분기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원래 2.1% BLS 고용 증가가 나온다고 평가를 했지만 이번에는 2.3으로 집계가 됐어요. 따라서 BLS 고용 통계가 오히려 과소평가된 것으로 이번 1분기는 집계가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길게 추이를 놓고 보면 23년 9월부터 24년 3월, 즉
2개분기죠. 6개월간의 고용 변화, 이 하얀색 음영입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BLS는 1.8% 증가로 봤지만 역시 QCW 벤치마크를 조정해서 살펴봤더니 1.3% 증가에 그쳤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고용 데이터가 과대평가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특정 구간을 좁혀서 보게 되면 2.1이 아니고 2.3이니까 오히려 BLS가 과소평가되었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건 너무 특정 부분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 전반적인 추이 자체의 흐름이 더 중요하겠죠. 따라서 실제 고용 사정이 우리가 보는 BLS 공식 통계보다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헤드라인으로 보게 되는 기업조사의 응답률이 43%로 코로나 이후 급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데이터 신뢰도를 상당히 낮게 보시는 분들도 여전히 너무나 많고요. 세부적인 일자리 변화 살펴보면 민간 부분의 일자리 증가가 22만 3천 건으로 직전 달보다 거의 2배 가깝게 증가를 했습니다. 직전 달 수치가 소폭 하향 수정되었지만 큰 의미는 없고 이렇게 민간 부분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부분에는 교육 헬스케어 일자리가 8만 1,000건으로 직전 달 6만에서 증가를 했고요. 직전 달 수치가 4만 7천에서 6만으로 상향 수정이 된 거에서 더 늘어났으니까 계속 더 증가 추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정부 일자리 3만 1,000은 직전 달 4만 5천에서 줄은 겁니다. 직전 달 2만 4천에서 4만 5천으로 상향 수정이 되온 거에서 줄은 거기 때문에 사실 지난달 대비 더 줄었다라고 볼 만한 여지도 좀 낮고요. 특히 이제 고소득 일자리인 전문 사업 비즈니스 일자리가 중요한데 17,000건으로 직전 달 마이너스 4천에서 크게 늘었습니다만 직전 달이 8천에서 4천 감소로 큰 폭의 하향 수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큰 데이터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일자리 자체가 변동성을 보이는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헤드라인으로 보게 되는 이 비농업 론팜 일자리 기업 대상으로 조사된 일자리가 지난달 대비 25만 4천 건이 증가된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게 중요한 것은 전달 대비 얼마나 늘었냐 이것만 보면 서프라이즈로 상당히 무슨 미국 고용이 꺾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차 확장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추세가 달라졌는지를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를 벗어나는 증가율의 변화율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가 진행 중이다라고 봐야 되고 YY 증감률 보시게 되면 9월달 1.55% 증가인데요. 이게 직전 달과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25만 4천 건이 증가된 것으로 데이터가 집계됐더라고 하더라도 증감률 변화율만 놓고 보면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온 것이죠. MOM도 마찬가지입니다. 0.16% 증가가 되면서 지난달 대비 이렇게 반짝 오르긴 했지만 물론 직전 달도 0.1로 0.09에서 소폭 상향 수정이 되었죠. 여기서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추이 자체가 추세선이 이미 감소 추세로 꺾였고 이걸 보고 흐름 자체가 모멘텀이 전환됐다라고 해석될 여지는 낮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느낌상 큰 폭의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 구간에 투심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실제 추세 자체는 변화된 게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아직도 YY가 1.55%나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경기 침체 직전에 비농업 논팜 고용 대상의 증가율 변화를 좀 보게 되면 이렇게 급격한 하락이 나왔던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고용 증가율이 둔화되는 정도라면 리세션 우려 조건은 충족한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사실 이 기업 대상 일자리는 매우 점진적이고 거의 감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보고 리세션의 선행에서 데이터로 우리가 살펴볼 여지는 상당히 낮다고 봐야 되고요. 따라서 이 BLS 헤드라인 데이터를 보고 경기 침체를 예측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고용 데이터는 후행 지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 이후가 되어서야 급격한 하락 변화의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뭘 보고 우리가 선행해서 고용 데이터의 변화를 엿볼 수가 있냐? 가구 대상 조사가 더 적절합니다. 이번 달 43만 건으로 오히려 더 증가된 것으로 나왔죠. 지난달도 증가된 것으로 나왔지만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더 큰 폭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만 이렇게 숫자로 증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추세
추세적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가구 대상 조사의 전체 추이 흐름도인데요. 보시게 되면 9월달 지금 위치가 여기입니다. 어느 정도 23년 11월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이번 달엔 사실 직전 고점에 근접한 상황까지 올라선 것이고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가구 대상 조사 추이가 늘어나고 있는 패턴으로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 보시게 되면 과거 경기 침체 직전의 사례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가구 조상 데이터들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꺾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08년도 사례도 그렇고 00년 IT 버블 때도 마찬가지고요. 90년대도 그렇고 8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가구 대상 조사의 전체 흐름도를 보실 때 직전 고점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되기에는 좀 어렵고 이것도 세부적으로 변화율로 살펴보는 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가구 대상 조사가 거의 직전 고점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더불어서 9월달 데이터가 43만 건 증가한 거라고 하더라도 변화율 증가합률을 보시게 되면 뚜렷한 감소 추세가 진행 중인 것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9월달 YY 0.19% 증가예요. 물론 직전달 마이너스 0.04% 감소해서 증가를 한 거지만 사실 이 정도의 변화율 갖고 크게 모멘텀이 회복되거나 달라졌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죠. 전반적으로 증감률 추이 자체는 뚜렷한 감소 추세가 진행 중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기업 대상 증감률 변화와 다른 양상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는 1.55% 증가로 여전히 증감률 자체가 둔화 정도의 모습만 보였지 확연한 감소 추세의 패턴이 나오진 않았잖아요. 하지만 가구 대상 조사에 있어서는 여전히 0% 부근에 근접을 해서 살짝 마이너스 구간으로 떨어지는 그런 등락 구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업 대상 조사와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흐름 자체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08년도 IT 버블 모두 경기 침체 직전에 났던 패턴과 유사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번 9월달 가구 대상 조사가 43만 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입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는 기업 대상 조사보다 오히려 가구 대상 조사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 가구 대상 조사를 우리가 조금 더 MOM으로 확대해서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죠. 이번 달 0.27% 증가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직전 달 0.1에서 조금 증가했고 바닥에서 횡보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히 있지만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3개월 이동평균으로 보게 되면 뚜렷하게 고점을 낮춰가면서 감소 추세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직전달 대비 좀 높아져서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추세가 전환될 만한 그런 모멘텀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강한 고용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두 달 정도도 아니고 4달, 5달 정도 연속해서 나와야 그 정도는 되어야 모멘텀이 전환돼서 회복되는 흐름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샤메 법칙으로 보게 되면 이번 9월달 0.5%포인트로 나왔습니다. 가까스로 샤메 법칙에 부합을 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3개월이 경과를 한 그런 모습이고 사실 다음 달의 흐름에 있어서는 최저치 간극 차이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강한 실업률의 상승이 나와야 샤메 법칙에 부합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샤메 법칙이 해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여전히 고용지표의 특성이 한번 방향을 잡으면 흐름이 강하게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샤메 법칙에 계속 부합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실업률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는 변곡점에 진입을 했다라고 평가를 해야지 이게 결국에는 낮은 수준에서 옆으로 평행하게 눕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점차 고용 데이터들의 민감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과거 사례를 놓고 보면 처음 샵늘에 부합하게 되면 평균 3, 4개월 전부터 경기 침체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3개월이 경과된 시점이기 때문에 3, 4개월 전부터 리세션 구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샤메 법칙과 비슷한 패턴인데요. 실업률이 3년 이동평균 위에 쓰게 되면 실업률이 상승 추세로 들어선다. 이런 과거에 한 번도 틀리지 않았던 패턴이 이번에도 그 변곡점 부분에 위치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죠. 아직도 4.1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은 수치다, 완전 고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꾸준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 경기 침체 절반이 4.3% 이하에서 생겼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이 자연 실업률이 낮아졌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더욱이 가구 대상 조사에서 실업 사유를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해고의 비중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실업 사유 중에 해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실업 사유 중 해고 증가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전되는 구간에서는 어김없이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실업 사유 중 해고 증가율이 매년 마이너스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플러스로 반전이 되는 사례가 몇 번 없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반전이 되게 되면 직전의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과거 사례 보시게 되면 80년대도 계속해서 마이너스 구간에 있다가 플러스로 반전이 되고 경기 침체에 들어섰고요. 90년대 마찬가지 IT 버블, 08년 금융위기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구 대상 조사 중에 실업 사유 중 해고 증가율만 뽑아서 마이너스 구간에서 플러스로 반전되면서 경기 침체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내용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끝부분이라 잘 안 보이실 것 같아 그 부분만 확대를 해보면 이런 흐름입니다. 지난달 대비 감소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뚜렷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죠. YY 변화율을 보시게 되면 여전히 반전돼서 플러스권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달 가구 대상 조사라든지 기업 대상 조사에서 직전월 대비 증가하는 흐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추이 자체가 모멘텀이 달라질 만한 내용까지 해석될 여지는 아닙니다. 여전히 제가 우려 높게 보고 있는 포인트들의 변화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요. 특히나 이런 증가 추이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변곡점으로 해석될 만한 여지도 상당히 낮았습니다. 가구 대상 조사 모두 마찬가지였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가구 대상 조사 중 실업 사유 해고의 비중 변화도 여전히 달라진 부분 없이 반전이 돼서 플러스권역에서 유지가 되는 것으로 나왔고요.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특별히 과거와 다른 고용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직전달 대비 숫자 자체가 변동성을 갖고 높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언제든 수정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이게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는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갖고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큰 추세 자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나오지가 않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 계속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든지 실업률에 반영이 되지 않는 비경제 활동 인구의 변화도 한번 살펴보고 근로시간하고 임금 상승률 등등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LS 고용 데이터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한번 지켜봤고요. 계속해서 나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